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수학입니다. 오늘은 조합의 마지막 시간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봐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의 기악합주반에는 바이올린 연주자 5명, 첼로 연주자 3명이 있다. 이때 첼로 연주자를 2명 이상 포함하여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다시 첼로 연주자끼리 모두 이웃하는 방법의 수. 네,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뽑아서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조합과 순열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하는 순열,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첼로 연주자가 3명이야. 네, 바이올린 연주자는 5명이죠. 그런데 첼로 연주자를 2명 이상 포함해야 된대. 그러니까 첼로 연주자는 2명을 뽑을 수도 있고 3명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합해서 4명을 추출을 해야 되니까 바이올린 연주자는 첼로가 2명이면 2명, 첼로가 3명이면 바이올린 연주자는 1명을 뽑아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뽑아요. 3명 중에 2명, 네, 5명 중에 2명 뽑아서 네, 첼로 연주자 2명, 네, 바이올린 연주자 2명 이렇게 있는데 이 4사람을 배열을 해. 그런데 첼로 연주자끼리는 이웃한데 그러면 이웃하면 우리 하나로 묶으랬잖아. 그죠? 그러면 1명, 2명, 3명 3팩토리얼 다시 첼로 연주자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어. 2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3, 10, 6, 2, 66에 36, 360까지. 그럼 이제는 첼로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1명을 할 때는 네, 첼로 3명 중에 3명을 뽑고 바이올린 연주자 5명 중에 1명을 뽑아오겠죠. 네, 그렇다면 첼로 연주자가 1명, 2명, 3명, 바이올린 연주자는 1명. 네, 얘네들을 또 배열을 해야 돼. 네, 첼로끼리 이웃 하나로 뭉치고 2팩토리얼. 네, 첼로 연주자끼리 또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다시 3팩토리얼 1, 5, 2, 6, 60까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360에다 60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420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어른이 2명, 어린이가 3명 놀이공원을 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앞줄에 좌석이 2칸. 네, 일단 어른이 2명, 아이들이 3명. 그런데 보트가 앞자리는 2자리, 뒷자리는 3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은 아이들과 항상 같은 줄에 있어야 해. 그러니까 어른은 앞줄에도 타야 하고 뒷줄에도 타야 되는 거지. 앞줄과 뒷줄에 자리 배정을 해야 하니까 어른이 줄을 선택하는 게 2팩토리얼. 그래서 만약에 A가 앞줄, B가 뒷줄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A는 또 앞에 2자리 중 자리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죠? 2C 1. 또 B도 역시 뒤에 3자리 중 자리를 선택하고 네, A하고 B가 앉았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자리 배정하겠죠.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은 6이죠. 3, 4, 12 곱하기 6은 72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8개의 A와 네, A가 8개가 있대. 네, B는 4개가 있대. 네, 12자리 문자열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게 만들고 싶대. 네, 보니까 B는 연속해서 올 수 없어. 네, BB 이건 불가능이야. 그리고 만약에
B가 첫 자리에 오면 끝자리는 A가 와야 된대.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B가 맨 앞에 오는 경우, 두 번째는 A가 앞에 오는 경우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B가 맨 앞에 왔다 하면 A가 맨 뒤에 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A가 7개가 남아있겠네. 네, 7개 나열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이거는 A가 다 똑같기 때문에 자리 배정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배정을 한다면 한 가지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사이에 B가 와야 돼. B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A 뒷자리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7개 중에 네, 몇 자리를 뽑으면 돼요? 3자리를 뽑으면 되겠잖아. 그죠? 네, 이게 P가 아닌 거는 A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 6, 5 나누기 3팩토리얼 35가지. 네, 그러면 이제는 A로 시작하는 경우를 봐보자고요. 네, A가 8개니까 배열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제 B가 들어가는데 B는 처음에는 오면 안 되잖아. 네, 그럼 뒷자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에 와도 되죠. 역시 서로 다른 8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이제 B를 4개를 뽑아야 되겠죠. 네, 역시 P가 아니고 C인 이유는 A끼리 같기 때문에 그래요. 8, 7, 6, 5, 네, 4팩토리얼 4, 3, 2, 1 24니까 네, 8, 3, 24, 3, 2 그래서 7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35 플러스 70 그래서 105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예요. 네, 볼록 M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안 가르쳐 줬죠, 아직. 네, 선생님이 한 오각형을 그려볼게요. 네, 이게 오각형인데요. 오각형에서 만약에 선분의 개수다. 그러면 점이 5개에서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뽑으면 총 만들 수 있는 선분, 모서리의 길이가 나와요. 변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나온다고요. 거기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대각선의 개수는요. 이 선분의 개수에서 밖에 있는 오각형의 변의 개수를 빼면 돼요. 안에 별 모양이 대각선이잖아. 그래서 밖에 변의 개수 5개를 빼주면 된다고. 네, 이게 변의 개수예요. 그렇다면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네,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이거야.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C N개의 서로 다른 N개에서 2개를 뽑는 방법에서 밖에 있는 모서리 N개를 빼는 방법이라고요. 요걸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14번. 네, M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개수는 MC 마이너스 M이 되겠어요. 요게 27가지. 네, M 빼기 1 나누기 빼기 M이 27가지야. 네, 양변에 2를 곱하면은요. 네, M 제곱 빼기 3M이 54가지죠. 네, M 빼기 3은 54. 그래서 9, 6에 54잖아. 그죠? 그래서 M은 9가 되겠습니다. 네,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역시 NC 빼기 N.
44가 되겠네요. 네, 2를 곱할까요? n 빼기 1 빼기 2n은 88. 네, n의 제곱 빼기 3n이죠. 네, n 빼기 3은 88. 88은 11 곱하기 8이잖아. 그죠? 그래서 n은 뭐? n은 11이 되겠죠. 네, 그러므로 n 플러스 n은 20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네, 12각형의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몇 개인가 그랬죠. 대각선은요.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만나는 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이 만들어지려면 서로 다른 점이 4개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점 4개가 있어야 대각선의 교점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최대 개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대각선의 교점들이 겹치지 않을 때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 대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12각형에서 대각선 교점의 최대 개수가 나오려면 12개에서 몇 개를 뽑는다고? 4개를 뽑으면 된다고. 12, 11, 10, 9 나누기 4, 3, 2, 1 네, 3, 4, 12 2, 5 그러면 45 곱하기 11이죠. 네, 45, 45 495가지. 네, 이해가 되죠? 네, 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9개의 점에 점이 9개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은 흰 돌 4개, 검은 돌 4개라고. 네, 이거를 여기에 놓고 싶은 거지. 그러면 점이 9개니까 한 개는 어때요? 네, 9개인데 한 개는 아무것도 배정을 하지 않아. 그리고 4개 흰돌 4개는 블랙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9개에서 아무것도 놓지 않을 한 자리를 한 개의 점을 뽑자고요. 그러면 이제 점이 몇 개가 남았어요? 8개가 남았죠. 네, 내가 8개에서 4개를 뽑고 흰돌을 놓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블랙이 들어가면 되겠잖아. 그죠? 요렇게 뽑으면 되겠네요. 네, 9, 8, 7, 6, 5, 4 팩토리얼 8, 3, 2 9, 7에 63 곱하기 5, 20 그러므로 630까지가 되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조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